첫 번째 주제는 이란 관련 긴장 완화와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소식입니다. 보도 이후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약 78, 79달러대로 내려가며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 전망이 유가 하락을 촉발했지만 선사들은 항로 정상화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가 급락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금융시장의 안도 랠리를 불러와 변동성 지수가 장기간 평균 아래로 내려가고 주식시장과 옵션시장 포지셔닝이 변화했으며 한국의 방산주는 전쟁 종식 기대와 중동 수출 재개 기대감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대 11.8%, 현대로템 최대 12.7%등 급등했습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항로 공급망 정상화에는 시차가 남아 있어 실물 부문에서의 완화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 차별화입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1.100%로 25bp 인상해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유럽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적극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완화 기조로 돌아서 연속 25bp 금리 인하를 준비 중이고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연준과 영란은행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됩니다. IMF는 중동 충격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는 뚜렷하지 않지만 위험은 높다고 경고했고 이처럼 긴축, 동결, 완화로 갈리는 통화정책 차별화가 환율, 자본 흐름, 신흥국 금융 여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AI와 우주 영역이 기술 시장 헤드라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퀄컴은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의 설명대로 보석형 웨어러블, 카메라 내장 이어버드, 시계 등 약 40개에 달하는 새로운 AI 기기를 설계 중이며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앱이 되어 소형 센서, 카메라 기기가 단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IPO 직후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XAI 통합과 함께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약 600억 달러, 즉 600억 달러, 보도치 기준 약 60억 달러가 아닌 600억 달러 표기는 600억 달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 필요. 규모의 주식 교환 방식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함께 우주 인프라와 AI 결합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고밸류에이션과 규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약 200억 달러, 약 20억 달러 단위 표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도 기준으로 200억 달러, 즉 약 20억 달러인지 200억 달러인지 문맥 확인 필요의 채권 발행 계획을 제출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고 전반적으로 AI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경계를 허물며 대규모 자본 투입, 인수, 규제 이슈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폭스가 로쿠를 약 220억 달러, 즉 주당 가치 160달러로 인수하기로 합의한 거래입니다. 대금 구조는 로크 주식 1주당 현금 96달러와 폭스 클래스 A 주식 0.9693주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거래 완료 시 폭스 주주가 약 73%, 로크 주주가 약 2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양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통상적 종결 조건과 규제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며 로크 창업자 겸 CEO인 앤서니 우드는 거래 후에도 역할을 지속하고 폭스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폭스는 로크의 채널과 1차 데이터, 1억 가구 이상의 직접 관계를 확보해 라이브 뉴스, 스포츠와 스트리밍을 결합하고 연간 약 4억 달러의 비용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로크 플랫폼은 개방적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피자헛의 매각으로 얌 브랜드가 피자헛을 총 27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입니다. 본토 중국 사업은 별도로 얌 차이나가 약 12억 달러에 인수하고 롱레인지 캐피털이 중국 본토를 제외한 전 세계 사업을 약 15억 달러에 인수하는 구조로 합계 약 27억 달러입니다. 얌은 매각으로 세금 조정 후 약 23억 달러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이사회는 4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약 8,50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으로는 매장 노후화와 도미노 등 경쟁 심화, 배달 앱 확산으로 미국 내 비교 매출이 연속 하락해 얌은 피자헛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내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점이 지목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중국의 부동산과 소매 부문 약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 신규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3.5%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약세가 이어졌으며 1사 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2%로 급감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나 산업 생산은 5월의 전년 동기 대비 첫 4.5%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제조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부문별로는 대도시와 삼선도시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정자산 투자 약화와 함께 정책 당국의 추가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석유 네트워크가 살아남아 테헤란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북쪽 자체 통로를 운영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일부 선박의 통행 대가를 요구하는 등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이로 인해 이번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통행료 없는 개방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란이 통행 관리를 계속하면 선주은행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련 제재 위험 때문에 대가 지급을 꺼릴 수 있고, 해협 통제를 사실상 행사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상 평화적 통항 원칙과 충돌할 여지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사태는 제재나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이란의 수익원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